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품목은 뭐냐 하면은 과수작물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교재 보시면은 대상 품목이 뭐가 있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는 과수사종이라 그래서 사과, 배, 단감, 딸분감 요 4가지 품목을 같이 다루게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얘네들은 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이라고 부르냐? 먼저 용어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적과전에는 종합위험 방식을 보장해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이라고 한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아래 주요 특징 살펴보자면은 이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큰 틀을 살펴보자면은 2월 정도에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품목은 4가지라고 했죠. 적과전, 과수사종이라고 해서 사과, 배, 단감, 딸분감 요 4가지 품목 이때 2월 정도에 보험 가입을 하게 되고요. 자, 보험 가입 이때가 보험 기간 개시일이 되는 거겠죠. 자, 이 4가지 품목은 적과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적과가 뭐냐 하면은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겨두고 따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열매 속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적과라는 작업을 다 시행하는 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자, 적과를 언제 시행하냐? 이 적과를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 적과를 하는 시점은 우리 사과랑 배 같은 경우에는 적과를 6월 30일까지 이때까지 하고요. 그리고 단감이랑 떫은감, 감 2가지 종류죠.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적과를 보통 언제까지 하냐? 자, 7월 31일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 이전까지 보험 가입부터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까지 이만큼을 우리는 적과 종료 이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적과 종료 이전. 그리고 이때까지 적과를 하고 난 이후 이 나머지 이제 수확 종료라고 하면은 이 수확 종료, 적과라는 작업을 한 이후에 수확 종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적과 종료 이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용어에서 보듯이 적과 전까지는 무슨 위험이에요? 종합위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과 종료 정의는 종합위험. 종합위험을 보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종합위험은 어떤 재해를 지금 보장하냐. 자, 기본적으로 종합위험이라고 하면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요 3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게 종합위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과수사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적과 종료 이후부터 수확 종료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제 수확이 종료되면은 보험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보험 기간 종료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 적과 후부터 보험 종료일, 수확 종료까지는 이제 특정한 위험, 이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한 위험만 보장을 해요. 적과 종료 위에는 특정 위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떤 특정 위험만 보장을 하냐 하면은 먼저 태풍, 강풍,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리고 우박, 화재, 지진, 그리고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이렇게 총 7가지의 특정 위험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 종료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전부 다 보장을 하고요. 이 적과라는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보장하는 재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특정 위험 7종으로 바뀌어서 태풍, 강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얘네를 기본적으로
지금 보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가을 동상해나 일소 피해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부보장, 보장 안 받을래 이렇게 뺄 수도 있다. 여기까지 먼저 큰 틀을 잡아두고 아래 주요 특징 내용 보시면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통 이 수학 종료는 언제까지냐? 11월 30까지는 수학 종료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요 특징 2번 여기 내용 같이 살펴보시자면은 자,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란 뭐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나와 있죠. 자,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기간 개시일, 제가 설명드린 거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보험 가입한 날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 자, 요 내용이에요.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이 요 사과랑 배는 6월 30, 단감이랑 떫은감은 7월 31일이 통상적인 적과 종료 시점이에요. 자, 여기 전까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한마디로 종합위험을 보장받고 적과라는 작업이 끝났어요. 그 이후 적과 후부터는 보험기간 종료일, 여기서 보시면 수학 종료 11월 30일까지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총 7종 재해예요. 총 7종 재해에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받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라고 한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라서부터 보시면은 따라서 보장 개시일부터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입 당시 정한 평균 착과량이랑 적과 종료 직후 조사된 적과 후 착과량 차이를 보상하고 그리고 적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이제 해당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해당 재해로 인해서 감소된 양을 조사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내용은 읽어보면은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구나. 먼저 큰 틀, 주요 특징 보시고요. 다음 상품 내용 3번 보시면은 이제 보상하는 재해 나와 있어요. 자, 표를 먼저 보시면은 적과 종료 이전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뭐냐?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세 개를 다 보장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뭐냐? 각각의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 조수해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 화재는 뭐냐? 이 내용을 지금 살펴볼 건데요. 네, 아래 표 보시면 이제 1번 자연재해에서 자연재해 관련 내용이 쫙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 해가지고 이 각각의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정의, 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 잘 봐두셔야 되는데 뭐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해 뭐냐, 화재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다. 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그러면은 이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요것들이 뭐냐 한 개씩 보시면은 자, 태풍 피해, 우박 피해, 동상해, 호우 피해, 강풍 피해, 냉해, 한해, 조해, 설해, 폭염 그리고 기타 자연재해 얘네들을 통틀어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들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 자연재해에는 해당하는 거는 조태우랑 강호동이 폭설기에 너무 추워서 한냉 증상이 왔대. 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조가 뭐예요? 조는 여기에서는 조해, 그 다음에 태풍 피해, 우박 피해, 그 다음에 강풍 피해, 호는 호우 피해, 동은 동상해고요. 그 다음에 폭 같은 경우에는 폭염, 설해, 기타 자연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해, 그 다음에 냉해.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는 조태우랑 강호동이 폭설기에 너무 추워서 한냉 증상이 왔대. 이렇게 우선 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각각의 자연재해가 정의가 뭐냐? 자, 다음 페이지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자, 먼저 태풍 피해. 여기에서의 태풍 피해는 기상청의 태풍주의보 이상
태풍주의보 이상을 발령했을 때 발령된 지역에 바람이나 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우리는 태풍 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박 피해가 뭐냐? 우박은 정란운이랑 봉우리 저군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를 우리는 우박 피해라고 하고요. 동상해는 어는 거죠. 설이나 기온의 하강이 발생해서 농작물들이 얼어서가 포인트예요.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얼어서니까 영하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영하의 온도로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가 동상해다. 자, 그리고 호우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호우주의보 이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태풍은 태풍주의보 이상인데 여기서는 호우주의보 이상이 아니다. 호우주의보 이상이 아니고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거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강풍은 말 그대로 강한 바람이죠.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나 돌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강풍 피해. 자, 그리고 한해는 가뭄 피해를 한해라고 하는데요. 용어 정의 보시면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 그러니까 비가 오랫동안 안 와서 토양 수분 부족이 생겼다.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한해 가뭄 피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냉해는 차가운 거죠. 차가운 기온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냉해라고 하는데요. 자, 정의 보시면은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에서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이에요.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고 여기 냉해에서의 포인트는 우리 동상에는 얼어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냉해는 얼어서가 아니고 그냥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우리는 냉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 자, 그리고 조해는 바닷물로 인한 피해를 조해라고 합니다. 자, 정의 보시면은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가 조해. 그리고 설해는 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죠. 그리고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가 너무 심해요. 매우 심한 더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폭염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 그냥 매우 심한 더위라고 했지 여기서도 폭염주의보 이상 이런 표현은 안 썼다. 자, 폭염주의보 아니고 그냥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로 발생하는 피해가 폭염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자연재해는 뭐냐? 자,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기타 자연재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 각각의 자연재해의 정의를 잘 봐두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정의를 왜 잘 봐두시라고 설명을 드리냐.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적과 종료 이전에 기본적인 자연재해에 나오는 이 정의랑 이제 바로 다음번에 볼 건데 적과 종료 이후 특정 위험에 나오는 자연재해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과 종료 이전에서의 따지는 태풍이랑 적과 종료 이후에서의 태풍은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인삼 배울 건데 인삼에서도 이제 특정 위험 각각의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 건데 또 적과 종료 이후에서의 이 각각의 자연재해의 용어의 정의랑 인삼에서의 자연재해의 용어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재해별로 적과 종료 이전에 기본적인 자연재해의 용어의 정의가 뭔지,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에서의 자연재해의 용어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인삼에서의 그 특정 위험의 자연재해 정의가 뭔지 각각 구분지어서 별도로 암기하셔야 되는 거 먼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아래 적과 종료 이후인데요. 이제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 위험이어서 7종만 지금 보장이 된다. 이렇게 제가 이번 강의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적과 종료 이전에서의 자연재해의 용어의 정의랑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에서의 용어의 정의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먼저 다시 한번 적과 종료 이전의 종합위험 먼저 보시자면은 자, 크게 적과 종료 이전에는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요 세 가지를 보장한다. 자, 이 세 가지가 적과 종료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자연재해에는 뭐가 들어가냐? 태풍부터 기타 자연재해까지 들어간다. 제가 이거 암기하는 방법 바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보자면은, 자, 여기 있는 거는 조태우, 강호동, 폭설기, 한냉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자, 조태우랑 그 다음에 강호동이 폭설기에 너무너무 추워서 한냉 증상이 왔대. 조태우, 강호동, 폭설기, 한냉 얘네만 외우면은 적과 종료 이전에 종합위험에서의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것들 다 일단 암기하셨고요. 자, 그리고 조수해가 뭐냐? 조수해는 새나 짐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조수해라고 하고요. 화재는 말 그대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우리는 화재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아래 당구장 2개 있죠? 얘네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먼저 적과 종료 이전에 또 가입할 수 있어요. 계약자가 선택을 해서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있어요. 원래 적과 종료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위험을 보장하지만 계약자가 나 적과 종료 이전에 종합위험 가입 안 하고 특정위험, 그러니까 이거는 특약이에요. 특약으로 5종 한정보장에 가입할래 선택할 수 있어요. 원래 저희 조가 종료 이전에 종합위험이면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서 대부분의 이제 피해를 다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약으로 5종 한정 보장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태풍, 강풍, 그 다음에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 얘네가 났을 때만 보장을 받고 나머지는 보장을 안 받을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당구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은 적과 종료 이전에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에 가입해요. 그렇게 되면은 태풍, 강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 얘네 5가지 5종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특약으로 얘로 가입할래요. 이러면은 이렇게 된다. 요 내용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당구장 보시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 방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손해 방지 비용은 손해를 방지 그리고 경감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투자한 비용 얘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다만 이제 방제 비용이나 시설 보수 비용 중 통상적으로 일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안 준다. 지금 그 내용이 두 번째 당구장에 나와 있다. 먼저 이렇게 개념 추가적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2번 적과 종료 이후의 특정 위험. 자, 이것도 각각의 이제 자연재해의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7종 나올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별표 한 개 달고 내용 보시자면은 자, 맨 처음에 태풍, 강풍 나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린 내용이 적과 종료 이후 특정 위험에서의 태풍이랑 아까 앞에서 본 적과 전 종합위험에서의 태풍이랑은 용어의 정의가 아예 다르다고 했어요. 적과 종료 전에 종합위험에서의 태풍이 뭐였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을 발령했을 때 발령된 지역에 바람과 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우리는 적과 종료 이전의 종합위험에서의 태풍을 얘기하는 건데요.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에서의 태풍은 자, 딱 봐도 훨씬 내용이 복잡하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건데요. 자, 먼저 적과 종료 이후의 특정 위험에서의 태풍의 용어의 정의가 뭐냐 보시면은 자,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했어요.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한 지역의 바람과 비를 일단 우리는 태풍이라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오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때 바람의 세기는 뭘로 측정하냐? 이때 바람의 세기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의 기상 관측소 여기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에서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지금 이 최대 순간 풍속의 바람의 세기를 포함한다. 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긋은 부분 위주로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빈칸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상까지 써야지 정답 인정된다. 자, 이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빈칸을 쓰시오 하면은 최대 순간 폭송 14m/s까지만 쓰면 틀리다. 이상까지 써야지 정답 처리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박. 우박은 내용이 동일한데요. 정란운과 봉우리 저군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덩이가 내리는 현상을 우리는 우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집중호우가 뭐냐 내용 보시면은, 자, 집중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한 지역의 비 또는 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세개의 소의 기상 관측 장비 이걸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를 집중호우라고 해요. 자, 숫자 잘 외워두세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를 우리는 과 종료 이후 특정 위험에서의 집중호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참고로 한 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중에 우리 인삼 배울 거예요. 인삼에서의 집중호우는 이 적과 종료 후 특정 위험에서의 집중호우랑 조금 다른데요. 인삼에서의 집중호우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를 인삼에서의 집중호우라고 한다. 이건 참고로 그냥 인삼에서는 12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재는 말 그대로 화재로 인한 피해. 다음 지진 보시면은 지진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가 얼마예요? 규모가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표한 때를 우리는 적과 종료 후 특정 위험에서의 지진이라고 한다. 자, 이때 지진 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그 지진 피해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발표된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이랑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가을 동상해가 뭐냐 보면은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우리는 가을 동상해라고 하는데요. 이때 포인트는 육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그 피해를 인정합니다. 자, 근데 이 피해는 단감이랑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에서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그 피해를 인정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랑 배는 포함 안 되고 단감이랑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에 전체 붙어있는 잎 중에서 50% 이상이 고사했어. 이 경우에만 이 피해를 인정을 할 거야. 여기까지 구분지어서 암기하시고요. 자, 다음 일소 피해가 뭐냐? 일소 피해는 너무 더워서 발생하는 피해죠. 자, 폭염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우리는 일소 피해라고 합니다. 자, 이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나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일소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 일소라고 한대요. 이때의 폭염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때의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했어요. 그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이때 폭염이라고 한다. 그리고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하고요. 이때의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적용한다. 바로 앞에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접한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그 지진을 인정한다 됐는데요. 여기에서의 폭염은 과수원이 위치한 데, 인접한 아니에요.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만 적용을 하고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을 찍어야지 폭염이라고 한다. 되셨죠? 여기까지 다 꼼꼼히 여러분이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내용 보시면은 이거 동일한 내용 나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한 번만 더 참고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상하는 손해를 봤죠. 그러면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뭔지 봐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가 종료 이전이랑 저가 종료 이후 나뉘어져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가 종료 이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뭐가 있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정말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번씩 같이 읽어보자면은 먼저 계약자, 피보험자나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그리고 통상적인 영농활동,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당연히 보상 안 하고요. 그리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우리 저가 종료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3종 세트죠. 종합위험입니다. 여기에는 병충해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만 보상하지 병해충으로 발생하는 거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버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는 것만 보상을 하는데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보상 안 하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마번, 하우스 및 부대시설에 노후랑 하자로 생긴 손해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왜? 우리는 지금 저가 종료 이전에는 종합위험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생긴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하우스랑 부대시설이 낡아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바보함 보시면은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데요. 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뭔 얘기냐 하면은 지금 계약자의 거중 지역에 기상특보, 예를 들면은 지금 태풍 관련 특보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A 계약자가 태풍이 와서 내 사과, 과수원에 사과가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지금 보험 가입해서 보상받아야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 현재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그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뭐냐? 한마디로 간접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네,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네, 다음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이거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제 금지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당연히 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쟁이나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자 이런 걸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당연한 내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적과 종료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 보자면은 자, 동일한 내용이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당연히 보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적과 종료 이후니까 이제 나번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수학기 나올 수 있죠. 수학기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않았어. 얘네 당연히 보상하지 않고요. 통상적인 영농활동 동일한 내용 중복이네요. 병해충 중복,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중복, 그리고 자, 다음 바번 보시면은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따지고 보면 당연한 내용이에요. 우리 적과 종료 이후 특정 위험에서의 태풍 용어의 정의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이상의 바람인 경우에 보상한다 했죠. 그러면은 요 미만이죠. 한마디로 기준치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했어요. 그럼 당연히 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손해 보상 안 한다고 했고요.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는 당연히 보상 안 하고요. 다음 저장한 과실 보상 안 합니다. 우리는 달려있는 과실 보상하는 건데 저장한 과실은 보상 안 합니다. 그리고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얘네는 보상 안 하고요. 다음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 제거 이것도 보상 안 해요. 농업인의 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타번 보시면은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의 과실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거 보상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폭염으로 인해 일소가 발생해서 태양광에 노출돼서 이제 발생한 손해는 이제 일소 피해라고 해서 보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제 조건이 다르죠. 폭염으로 인한 게 아니고 병으로 인해서 낙엽이 발생해서 이 원인으로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돼서 발생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병해충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병으로 생긴 손해 당연히 보상하지 않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파번 마찬가지로 과수화상병 보상 안 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전쟁 뭐 이런 걸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자, 당연한 얘기다. 당연하지. 이렇게 읽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보험 기간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남은 내용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